김도우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70번을 풀입니다. 자, 70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어에 관한 설명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반드시 숙지해서 맞추셔야 됩니다. 자,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련된 규정은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자,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죠. 주택단지 안에 도로, 담장, 관리사무실 또는 경비실, 주차장, 자, 건축 설비, 승강기, 피뢰침, 국기 개양대, 공동신청 안테나, 우편물 수취함, 방범시설, 보안등, 대문, 자전거 보관소,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이게 부대시설이 되겠죠. 자, 복리시설, 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복리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은 되지 않죠. 정비법에는. 하지만 주택법에는 유치원도 복리시설로 들어옵니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집회소, 이걸 복리시설, 주민들이,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복리시설, 그리고 기관시설이 있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이걸 기관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자, 간선시설이라는 말도 쓰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밖에 있는 기관시설과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 주택단지 안에서만 있는 시설을 기관시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주택법상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관시설 또는 간선시설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죠. 자, 그리고 여러가지 주택법상 주택은 다양한 용도로 주택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 개념도 있죠. 그리고 국민주택이라는 개념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말하죠. 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각 등기에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 구별되어 있는 등기가 공동주택이 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하죠. 자, 재원에 따라서 국민주택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은 반드시, 자, 면적이 중요하죠. 자, 국민주택이란 대한 규모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은 수도권에 소재한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아주 시골, 읍면 지역일 때는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준주택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자, 준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자, 다중생활주택의 고시원과 숙박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를 말합니다. 자, 준주택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에서 고시원과 숙박시설, 그리고 기숙사를 말한다는 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문제에 들어갑니다. 아주 문제가 쉬운 문장이죠. 자, 70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자, 다세대 주택은 등기가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호실에 소유권이 구분 등기가 되어 있죠. 일종의 빌라를 말하죠. 자,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자, 2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자, 주택 목적 외가 업무시설로 지었지만 주거 문화로 인정을 하는 주택이죠.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준주택에 해당하겠죠.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의 고시원과 숙박시설, 그리고 기숙사를 준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3번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에는 8m 이상의 예정도로가 가운데 분리됐다. 그러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자, 주택단지가 8m 이상의 폭으로 예정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겠죠. 그리고 예정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에 폭이 20m 이상인 일반 도로는 그리고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자, 폭이 8m 이상은 예정도로, 그리고 폭이 20m 이상은
주택단지가 별개로 구분된다는 거. 8m 예정, 20m 일반 도로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맞는 문장이죠. 자, 4번. 주택에 딸린 자전거 보관소는 당연히 부대시설이죠. 자전거 보관소에 공동 주민들이 어떻게 안에서 생활을 합니까? 자전거만 보관돼 있지.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로 가야 됩니다. 정답 4번이죠. 5번.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은 기관시설에 해당하겠죠. 자, 기관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은 기관시설에 해당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70번 주택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내용이 틀린 거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주택에 딸린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중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겠죠. 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자, 준주택은 원래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에 주거가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그런다. 대표적인 시설물로는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에서 고시원, 숙박시설, 기숙사가 있겠죠. 자,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자,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이 8m 이상인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야 됩니다. 맞는 문장이죠. 폭이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규정되어 있을 때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일반 도로가 폭이 20m, 예정도로가 폭이 8m 이상일 때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맞는 문장이죠. 자, 자전거 보건소는 부대시설이지 복리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은 기관시설에 해당한다로 되겠죠. 자, 70번 용어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그리고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건소는 부대시설이지 복리시설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복리시설이라고 그러고 사용, 생활할 수 있는 시설, 부대시설은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시설물을 부대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0번 용어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